친한 친구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배신감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관계가 산산조각 났을 때의 그 허무함이란. 하지만 여기 조선왕조실록에도 차마 기록되지 못한 더욱 비극적인 우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세기 조선 성군 세종대왕의 시대는 태평성대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집현전 학사들이 빛나고 있었죠. 젊고 총명한 인재들이 모여 밤샘 토론을 벌이던 곳, 그곳에서 두 걸출한 인물이 깊은 우정을 쌓아갑니다. 바로 성산문과 신숙주입니다. 그들은 학문의 동반자이자 서로의 재능을 존중하는 둘도 없는 벗이었죠. 훈민정음 창제에 함께 참여하며 조선의 미래를 꿈꿨던 그들, 스승 세종은 두 사람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종의 승하 후 어린 단종이 즉위하며 정세는 요동쳤죠. 숙부 수양대군의 등장과 함께 궁궐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왕위 찬탈의 야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때였죠. 성산문과 신숙주 두 친구는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각자의 신념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453년 10월 역사의 피바람이 불어닥친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무력으로 왕권을 장악하려 합니다. 피를 부르는 난세 앞에서 두 친구의 우정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잔혹한 현실 앞에 무너질까요? 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두 줄기 나무처럼 그들의 삶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비극의 서막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산문은 1418년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현전 학사 중에서도 특히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으로 유명했죠. 스승 세종대왕의 은혜를 하늘처럼 여겼으며 오직 충성으로 보답하려 했던 조선의 진정한 선비였습니다. 그의 필체는 고고했고 학문은 깊이를 알 수 없었죠. 맑은 영혼을 가진 그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신숙주는 1417년생으로 성산문보다 한 살 위였습니다. 그 역시 집현전의 수재로 이름을 날렸죠. 그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해박한 지식으로 외교 문서 작성에 능했으며 실용적이고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기질을 가졌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과 조선의 미래를 향한 희망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때로는 밤새워 격렬하게 논쟁하는 진정한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1452년 문종이 승하하고 단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조정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보필한다는 명분 아래 권력을 서서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성산문은 수양대군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고 어린 왕을 지키기 위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신숙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생존과 실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현실주의자였죠. 조선의 미래를 위해 누가 더 옳은 길을 가는가? 그들의 우정은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친구는 달빛 아래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신숙주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죠. 그는 성산문에게 이 난세를 어찌 헤쳐나가야 하는가 물었지만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성산문은 오직 충성만이 답이라 외쳤고 신숙주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이 순간 균열이 시작된 것일까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친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들에게 배신과 충절이라는 잔혹한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심정은 아무도 몰랐죠.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한 명의 권람등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계유정난이었죠.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의 주요 대신들이 피살되고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조선이 뒤흔들린 순간이었죠. 성산문은 이 참담한 소식을 듣고 비통함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어린 왕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신숙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혼란 속에서 수양대군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신숙주가 수양대군에게 협력하여 공신이 되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변절이었을까요? 반면 성산문은 단종 보기를 꾀했습니다. 그는 박팽년, 하위지 등 동료들과 함께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웠죠. 이들은 사육신, 즉 여서충신으로 불리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들의 용기는 대단했습니다. 성산문은 신숙주에게도 단종 보기 거사에 함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죠. 그러나 신숙주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양대군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공식 기록만 보면 신숙주는 변절자, 성산문은 충신입니다. 하지만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신숙주는 성산문의 제안을 거절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스러운 번민이 가득했죠. 그는 진정으로 친구를 배신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그 자리에서 침묵해야만 했을까요? 사육신은 1456년 6월 단종 보기 거사를 실행하려 했으나 김질의 밀고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성산문은 혹독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수양대군을 역적이라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그의 충절은 흔들림 없었죠. 그는 나를 죽일지언정 나는 결코 이 왕자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그 모습은 모두를 전율케 했죠. 이때 신숙주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친구의 절규를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세조 2년 6월 7일 기록에는 성산문 등의 국문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숙주는 이 국문 과정에서 성산문을 신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죠. 친구의 마지막 길을 자신이 직접 묻는 비극적인 상황,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것입니다. 과연 신숙주는 그저 냉혈한 변절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신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비극적인 만남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우정의 시험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친구의 신념 앞에서 신숙주는 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숨겼을까요? 성산문은 결국 1456년 6월 8일 능지처참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멸문지화를 피할 수 없었죠. 그의 절규는 역사의 메아리가 되어 조선 팔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신숙주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세조의 총애를 받으며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죠. 세조는 신숙주를 나의 숙주라 부르며 지극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배신자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권력을 택한 비정한 인물로 말이죠. 그러나 여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야사 속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숙주는 정말 냉혈한이었을까요?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숙주는 성산문의 죽음 이후
깊은 병을 얻어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는 밤마다 친구의 환영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괴로움은 상상 이상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신숙주가 성산문의 가족들을 비밀리에 도왔다는 기록이 야사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산문의 아들이 노비로 전락했을 때 신숙주는 자신의 재산을 몰래 써서 그들을 돕고 보살폈다고 합니다. 이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세조가 알았다면 신숙주 역시 화를 면치 못했을 테죠. 그는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친구의 시신에 칼을 겨눈 그가 왜 친구의 남은 가족을 돌본 것일까요? 어쩌면 신숙주는 친구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자신의 한계를 다른 방식으로 속죄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또한 신숙주가 세조에게 사육신들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도록 건의했다는 야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혹하게 버려진 친구의 시신을 보며 그는 마지막 예의라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또한 인간이었던 거죠. 이러한 야사들은 신숙주가 단순한 변절자가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에게는 깊은 고뇌와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의 발로였을까요? 그는 자신의 생존을 통해 오히려 친구, 성산문에 못다 이룬 꿈을 다른 방식으로 지키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숙주마저 죽었다면 세종의 유산인 집현전의 항맥은 완전히 끊겼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생존은 의미가 있었죠. 그는 조선의 학문적 전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친구 성산문이 바랐던 이상과도 맞닿아 있었을 겁니다. 결국 신숙주는 불의에 타협했으나 지켜야 할 것을 지킨 비극적인 인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아니면 비겁한 변명이었을까요? 판단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죽은 친구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성산문은 사육신으로 추앙받으며 훗날 숙종대에 이르러 복권되고 영원한 충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불의에 맞선 용기와 지조의 대명사로 후대 선비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죠. 반면 신숙주는 죽는 날까지 평탄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변절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후대 사람들은 그를 세조의 간신으로 기억하려 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야사에는 그가 죽기 전 친구 성산문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그는 평생 친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권력과 성공 속에서도 늘 외로웠을 겁니다. 이 비극적인 우정 이야기는 조선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고민했죠. 성산문의 충절은 민중에게 굳건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신숙주의 선택은 현실적인 고민을 던졌습니다. 조선 후기 또 다른 왕위 계승 분쟁인 이모화변 때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당시 영조의 탕평책을 지지했던 홍봉안과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홍인한 형제의 이야기도 닮은 점이 많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조차 정치적 신념 앞에서 갈라섰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잔인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붕당 정치가 격화되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친구와의 의리 혹은 가문과 당의 이익 사이에서 번민했습니다. 우정이라는 신성한 가치가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슬픈 역사였죠. 성산문과 신숙주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 본연의 딜레마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느 것이 진정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조선을 사랑했던 것은 아닐까요? 신숙주의 후손들은 대대로 벼슬길에 올랐지만 그들은 과연 할아버지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성산문의 후손들은 비록 오랜 세월 숨어 살아야 했지만 그들의 조상은 영원한 충절의 아이콘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야사는 패자의 아픔과 승자의 숨겨진 고뇌를 동시에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친구의 비극적 우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과연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파장은 한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숙주를 욕하고 어떤 이들은 성산문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성산문과 신숙주의 우정은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신념을 지켜야 할까요? 또 현실과의 타협은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을까요? 생존을 위한 선택은 비겁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친구와의 의리 혹은 나의 생존과 성공 사이에서 말이죠.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 친구의 잘못된 행동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침묵할까요?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목소리를 낼까요? 이 질문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산문은 옳은 길을 가다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했을까요? 신숙주는 살아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불행했을까요? 어떤 선택이 더 현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의 고뇌를 이해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흑백 논리로 세상을 판단하려는 우리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죠. 어떤 관계는 단지 좋다, 나쁘다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우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의 무게와 선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닐까요? 비록 길이 갈라졌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증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 속 인물들을 평면적으로 판단하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고뇌를 가진 입체적인 존재였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하나. 신숙주가 성산문의 가족을 도운 사실을 세조는 정말 몰랐을까요? 만약 세조가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상 밖의 인간적 연민이었을까요? 역사는 때로 침묵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과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사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진실은 가장 가까운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어떤 고통일까요? 그리고 그 친구를 자신의 손으로 심문해야 했다면요? 신숙주의 삶은 어쩌면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내면은 누구도 알 수 없었죠. 겉으로 보이는 명예와는 달리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 갚지 못할 빚이 남았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진 빚이 말이죠. 우정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때로는 한 인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대한 힘을 가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엘리트, 성산문과 신숙주. 그들의 우정은 잔혹한 권력 앞에서 두 갈래 길로 나뉘었습니다. 성산문은 충절을 지키다 죽음을 택했고 신숙주는 생존을 택하며 친구를 신문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죠.
공식 역사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야사 속 신숙주는 친구의 가족을 돕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선악구도를 넘어 인간 본연의 복잡한 내면과 고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의 선택이 옳았다고 감히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신념을 지킨 것입니다. 어쩌면 신숙주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즉 친구를 배신했다는 오명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우정은 조선의 피바람 속에서 꺾였지만 그들의 고뇌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삶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성산문처럼 불의에 맞서 죽음을 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신숙주처럼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비극적인 우정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깊은 생각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진실을 함께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성산문과 신숙주의, 가슴 아픈 우정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